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월 1,000만 원을 벌고서 스마트 스토어를 접었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위탁 판매의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닭등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닭등은 뭐냐, 닥치고 등록을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키워드를 발굴해서 제품을 올리지 않으면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동안 쇼핑몰을 해서 월 200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정말 쥐어짜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꾸준하게 올렸더니 월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하면 제품이 한두 개 정도는 터지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접게 돼요. 저는 오히려 2개월 동안에 한 1,000만 원을 달성하신 분들이 1년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매출도 잘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못 가는 분들이 한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적게 일하려고 시작했는데 단순한 디지털 노가다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제가 대표적인 것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위탁 판매를 해서 좀 쉽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막상 다른 거예요. 어렵게 돈 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정산 주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빠르죠.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요즘 위탁 판매 방식은 쿠팡에서도 같이 파는 걸 많이 추천해요. 스마트 스토어만 해서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쿠팡에도 같이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정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주정산, 월정산 이런 게 있는데 최대한 2달 정도까지는 정산이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산은 밀리는데 내 물건이 잘 팔린다,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터지는 것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산은 늦게 들어오죠. 2달 후에 돈은 들어오죠. 처음에 이거 무시를 많이 하는데 내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엄청나게 묶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대출을 해야 되고, 대출하면 금리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2달 동안 정산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근데 공장에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1,000만 원만큼 매출이 있는 공급가가 공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매출만큼의 공급가가 공장에 한 달이 묶여 있고 또 2달이 묶여 있으면 2,000만 원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달은 러프하게 잡은 거고 이것도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2달 후에 들어오지만 내가 그만큼 팔린 만큼은 또 2달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문제가 생각보다 위탁 판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 문제점 중 하나로 개인의 능력치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닭등을 해서 매출이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직장을 마치고 내가 칼퇴근해서 6시에 왔다고 쳐볼게요. 밥을 먹었어요. 그럼 7시잖아요. 7시부터 열심히 해요. 한 12시까지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싱을 1시간 했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럼 업로드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도 1시간 걸렸고 CS 걸리고 1시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5시간을 썼습니다. 이런 거를 1년 내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2달 정도 가면 굉장히 지칩니다. 우리가 재밌는 게임이나 뭘 하더라도 이렇게 1년 내내 5시간씩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6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5시간씩 매일매일 한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맛있는 것도 절제하고,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이상은 뭐예요? 위탁 판매로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은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재능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매출 1,000만 원에서 되게 많이 접으시거든요. 그럼 매출 1,000만 원 이상을 넘어 억까지 가는 셀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요? 내가 상품 소싱, 상세 페이지 업로드,
마케팅, CS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업무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상품 소식만 한다든지 상세 페이지나 상품 업로드, 마케팅, CS 이거는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며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한마디로 조금씩 경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을지 계산이 서는 거예요. 내가 닭등만 하면 이런 계산이 설까요? 계산이 안 서요. 왜냐면 내가 얼마의 매출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1천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1천만 원을 투자할 거예요. 인건비나 여러 부대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2천만 원의 이익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가설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계속 감수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입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업가들은 다 이 과정들을 거쳐옵니다. 그래서 외주나 직원 채용이 너무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난 이렇게 쉽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100% 공감을 해요. 이걸 안 하면 위탁 판매, 닭 등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출 1천만 원이 딱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전업으로 하겠다.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사업가적인 관점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들 많습니다. 우선 위탁 판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단 열심히 하는 만큼 반드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창업을 다 가져다 놓고 현실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냐고 하면 저는 쇼핑몰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으니 쇼핑몰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부터 월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까지 모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구체적인 쇼핑몰 가이드라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